오늘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병원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강중구 대표님을 찾아왔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사운드 대표로 있는 강준구라고 합니다. 저희 힐링사운드는 의료계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의료계를 혁신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용 스마트 기막인 힐링스톤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고 병원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벤처기업을 창업하시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주변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의료계 쪽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기업을 병행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 대학 학생으로서 있을 때 임상 실습이라는 것들을 3학년, 4학년 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치과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계속 그 치과 핸드피스가 돌아가는 고주파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평생 들으면서 내가 진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환자도 그 공포의 소리로 아주 유명한데 그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괴로운 소리였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8시간 정도 하루에 진료를 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도 좀 나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제품이 저희가 이제 개발한 메디컬 스마트 이어 플러그고요. 제품명이 힐링스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어벤져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약간 그 제품의 모양 자체가 좀 동글동글해서요. 이제 처음에는 조약돌 같이 생겨서 조약돌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다가 하다가 이게 이제 손에 딱 잡히는 이제 스톤의 형태여서 힐링 스톤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에어팟이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에어팟 프로를 겨냥한 건 아니실까요? 저희 제품을 보면은 사실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에어팟 프로랑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가 좀 대표님 이력이 아주 화려하시고 특이하신데 그 유명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러니까 다큐 3일 이전에 사실 제가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간 터라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요새 표현으로 그러면은 다큐 3일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 떡상한 셈인가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동기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과학고도 있고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특목고 중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이제 민사고를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민사고라는 데도 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민사고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인터넷 검색해 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하고 뭔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사고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운이 좋게 이제 또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험이 되게 5차까지 6차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탑승을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력을 보면 유명한 고등학교 그리고 명문대학을 졸업하시고 남들이 다 선호하는 전문직 면허까지 취득하셨는데 인생에서 실패해본 경험이 있나 감히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입시도 이제 이제 수능 공부도 해보고 수능 공부도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공부도 했는데 변리사 공부도 잘 안 됐고 변리사 공부는 혹시 몇 년 정도 트라이를 해보셨을까요? 횟수로만 치면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년이요? 시험 한 4번 정도 봤는데 제가 그 변리사 시험은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그게는 없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변리사를 공부했던 그 지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품 만들고 특허 내고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헛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변리사 시험을 그만두시고 이제 전문대학원 시험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신 걸까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 못한 수험생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변리사 시험을 공부를 하고 싶었고 부모님은 이제 전문대학원 시험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어려운 두 개의 시험을 병행이요? 하나만 해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서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좀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의전원이나 치전원이 열려있긴 하지만 다니면서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돈을 많이 내면 좀 부모님한테 폐를 끼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그게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그 한우물만 파라는 그 옛말에 전형적인 반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론적인 해도 어쨌든 대표님은 여러 우물을 파서 어쨌든 먼저 물이 나오는 우물에서 성과를 거두셨으니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현명했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사실은 저는 뭘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확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거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막 존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고 저도 그래 왔고 했지만 사실 자기가 어떤 거에 적합한 인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해보고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건 이거일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근데 좀 이렇게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 왔고 저는 이제 생명공학과 출신이긴 한데 그때 생명공학과 출신은 보통 변리사 공부 잘 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전 치전 가지. 물론 뭐 치전을 가긴 했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도 약간 나는 도서관에 남아서 이걸 남들은 하지만 나는 이걸 할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약간 반골 기질 같은 게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1부고 2부는 대표님 사업체 좀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직원들이 이제 재택근무도 많고 해서 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일단 뭐 한번 간단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